이제 2015년도 2, 4분기 새벽 컴퓨터 교실 첫날 수업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좀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까 제가 닫기 단추라든지 하는 이쪽에 창 조절 메뉴가 있었고요. 제목 표시를 마우스로 끌어내면은 창이 조절이 되고 천장에다 갖다 붙이면 또 전체 창이 되고 오른쪽에다 갖다 붙이면 오른쪽 절반 왼쪽에다 갖다 대면 왼쪽 절반 뭐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탭 구조로 메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또 드렸죠. 홈 탭, 삽입 탭이라고 부르고 이때 메뉴가 좌에서 우로 펼쳐지는 이 메뉴 구조를 우리는 리본 메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리본 메뉴에 자세히 보시면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 슬라이드 그룹, 글꼴 그룹 이런 식으로 그룹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화면은요 좌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오른쪽은 편집 화면이고요 왼쪽은 구조 화면이에요. 즉 내가 화면을 여러 개를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 개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종이 한 장에다가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장에 나눠서 쓴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말을 여기다 쓰고 다음 종이에다가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또 쓰고 그 다음 장에는 뭐 제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라고 또 소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 개 화면이 필요하겠죠. 그런 화면을 여러 개 보는 거예요. 왼쪽은. 오른쪽은 그 화면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을 여기다 기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화면 구조 하나하나를 우리는 슬라이드 구조라 그래요. 뭐라고요? 슬라이드. 예전에 우리 그 시정각실에 가면 환등기를 이용해서 화면 하나씩 보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어떤 영화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영화 제목은 제가 모르겠는데 간혹 우리나라에서도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소개를 하던데 스케치북에다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한 장씩 넘기면서 예, 프로포즈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외국 영화에 어딘가서 나왔다고 한 것 같은데 그 종이 한 장, 스케치북 한 장을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거기는 이제 글자만 써놨잖아요. 근데 그 상대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다가 글자만 쓰면 뭐라 그럴까요? 감동 받아요? 절대로 안 받아요. 저는 이정민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어쩌래?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막 알록달록 꾸며놓으면 어떻게 해요? 또 지저분해. 그러니까는 일단은 줄거리를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입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 밑에 보세요. 화면 밑에 보시면 제일 왼쪽이 뭐라고 써 있어요? 슬라이드 번호 1-1이라고 써 있네. 1에 1 전체 한 장인데 그 첫 번째 거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홈 탭에 보시면 새 슬라이드라고 있나요? 새 슬라이드 보이세요? 네. 그 새 슬라이드라는 화살표 누르셔도 되고 위에 그림 누르셔도 돼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뭐 하나 생겼죠? 뭐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그림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네모가. 화면 밑에는 전체 두 장인데 첫 번째 거 보고 있는 건지 두 번째 거 보고 있는지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 한국어라고 되어 있네.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 왼쪽에 보면 뭐 책을 펼쳐놓은 것 같은 그림이 조그만 거 하나 있죠? 거기다 마우스를 한번 쓱 갖다 대보세요. 자,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생긴 건데 여기 잠깐만 좀 펼쳐놓고 보면은 예, 여기 있네. 여기 맞춤법 오류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뭐 글 쓴 것도 없으니까. 만약에 제목란에다가 안녕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이라는 말은 맞춤법에 의해서 틀린 글자는 아니죠? 그러면 안하고 영을 쓰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뭐 안자도 있고 영자도 있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안냥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 안녕. 안녕이 아니라 안냥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게 체크 표시가 아니라 X로 나왔단 말이야. 한국어 옆에 그 그림 있죠? 어떤 건지 아이콘이요. 거기에 보니까
맞춤법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수정하려면 클릭하래. 그래서 딱 클릭해보면 야, 안양이 뭐니? 너 혹시 안양이라고 할 거 아니냐? 안양? 안냐? 이제 모르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도 안양이라는 글자는 못 봤는데 왜 썼을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야, 난 안양이라고 쓸 거야. 그러면 쓰면 되고. 그래, 맞다. 안양인데 잘못 썼네. 그럼 안양이라고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예, 안양으로 고쳐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발표를 하는데, 기업에서 발표를 하는데 맞춤법 틀려보세요. 영어 단어 틀려보세요. 그 망신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화면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메모도 있고 기본 보기도 있고, 기본 보기 여러 슬라이드 보기도 있어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 화면 밑에 있어요. 이렇게 여러 슬라이드 보기, 읽기용 보기, 읽기용 보기, 슬라이드 쇼 보기, 슬라이드 쇼 보기 이런 것도 있어요. 슬라이드 쇼 보기를 눌렀더니 화면이 허해져 버렸네. 그리고 메뉴가 글자가 아무것도 안 나타났어요. 이럴 때는 ESC 키 있죠. 키보드 왼쪽 위에 Escape라고 하는 거. 그만 누르면 탁 빠져나와요. 화면이 뭐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ESC. 그 다음에 지금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2개밖에 없지만 이게 한 50개 나오면 어떨까? 너무 커 얘가 그림 하나하나가. 그러면 요거를 쓱 줄이면 되지. 이렇게 줄이면 좌우로 이렇게 크게 적게 줄일 수도 있단 말이야. 어디지 보시겠어요? 여기 예, 좌우로 늘리면서 크게 해라 작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커지고 작아져요. 그리고 이제 안양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고치러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 그럼 다시 그 화면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는 컴퓨터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모르겠어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얘를 처음 봤을 때 하고 50대 주부가 처음 봤을 때의 그 감동은, 감동? 50대 주부가 이 화면을 처음 봤을 때는 두려움이 앞서겠지, 감동이 아니라. 그리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막 겁이 날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 같으면 어때요? 야, 너 파워포인트 좀 해봐. 그러면 파워포인트? 그게 뭔데? 아, 그거 하는 거 발표하는 거 있잖아. PPT. 아, PPT. 그 PPT는 또 알아요? 파워포인트의 줄임말로 PPT. 그러니까 요즘 어디 가도 PPT 잘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 알아듣는데, 자, 파워포인트 하세요. 그러면 그건 또 뭐예요? 또 그래. 그만큼 PPT가 유명해진 거지. 이거. 근데 이제 꼬맹이들은 제가 아까도 뭐 저희 집 애기 얘기를 했지만은 알아서 막 해요. 삽입이라는 곳에 가서 뭐를 집어넣고, 삽입이라는 메뉴가 그런 거잖아요. 뭐 집어넣는 메뉴잖아. 근데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 나 여기다 사진 좀 집어넣을 건데 뭐 눌러야 돼요? 대뜸 그래요, 어른들은. 근데 애기들은 어때요? 막 다 뒤져. 다 뒤져가지고 대충 삽입이라는 메뉴에는 뭐 집어넣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애들이 알아. 꽤가 좋아. 근데 어른들은 삽입이라는 말뜻을 분명히 아는데도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요거 누르면 고장날 것 같거든, 막 두렵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막 눌러서 고장나는 거 없습니다. 막 눌렀더니 프로그램이 지워졌네? 아, 그럼 다시 깔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시고 막 누르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뭐. 저거부터 해보죠 뭐. 파일에 가서 파일 새로 만들기 여기 보면 사진 앨범이라고 보이죠? 사진 앨범이야. 사진 추천 검색어에 사진 앨범이라는 글자 있습니까? 네,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범주에 보니까 개인 우편 13가지, 사진 앨범 13가지, 미디어 11가지, 용지 11가지, 뭐 인쇄 9가지, 가족 8가지, 뭐 이런 거 보여요? 예.
이 8가지라는 건지 아니면 8면이 있는 건지 슬라이드가 뭐 잘은 몰라도 그러면 현재 사진 앨범이 웨딩 사진도 있고 아기 사진도 있고 종류별로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보세요. 저는 웨딩 사진 앨범 선택할래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인터넷상에 여기 만들기를 한번 더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웨딩 앨범이라는 뭐라 그러지? 우리 그걸 서식이라고 하나? 서식? 샘플 문서죠. 샘플 문서. 양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구청 같은 데 가면은 혼인신고서 같은 샘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그렇게 쓰면 된다 그러잖아. 사실 예. 일단 안 나와요. 근데 오래 걸려요, 지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있잖아. 30몇 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나왔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네. 날짜 및 기타 세부 정보를 입력하십시오라고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클릭하시면 돼. 그리고 거기다 쓰시면 돼. 성춘향과 이몽룡의 결혼식이라고 이렇게 쓰면 뭐 글자가 들어가겠지 뭐. 여기 웨딩 포토 앨범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여러분이 바꿔버리려면 바꾸셔도 돼. 뭐 하셔도 되고. 화면에 보면 거기다 뭐라고 쓰라고 하면 클릭하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리시면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다가 우리 클릭해 놓고 마우스 휠을 굴리시면 이렇게 툭툭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캡션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돼 있는 캡션. 여기 뭐 입력하라고 돼 있는 글자가 보이죠? 그럼 거기다 클릭하고 쓰시면 돼요. 지금 뭐 신랑과 신부의 무슨 모습 하고 쓰면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런 그림 요거 얘를 바꿔야 되잖아. 이거 남의 신부인데 여기다 내 신부라고 쓰면 안 되니까. 그럼 얘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버리면 돼요. 딜리트. 그러면 그림을 추가하려면 아이콘을 클릭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클릭하면 이제 사진 집어넣으라고 여기서 사진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화면에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 사진을 클릭하시면 내 사진을 클릭하시면 없나? 여기 사진 왼쪽에 있다. 사진에 가면 공용 사진도 있고 내 사진도 있는데 현재 내 사진 안에는 그림이 없나 봐요. 공용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 샘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고 여러분이 바꾸시면 돼.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예쁜 신부가 올라왔네. 예. 이런 장면도 지우면 지울 건 지우고 그래서 뭐 바꿔주고 이렇게 얘도 지우곤 지울 거고 또 클릭해서 뭐 이렇게 그림을 바꾸면은 이렇게 올라오겠지 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앨범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앨범이 총 몇 장이냐면 8면이죠. 화면 제일 밑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전체 8개인데 몇 번째 와서 작업하고 있네요 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나는 늘려주고 싶걸랑 이게 모자라. 사진을 더 넣어야 돼. 그러면 원하는 데다 클릭하고 원하는 자리에다 클릭하고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종이 한 장을 더 넣어줘야지. 그럴 때 새 슬라이드. 근데 아까 새 슬라이드 그림도 있었고 글씨도 있잖아요. 화살표 있는데 클릭해보면 이렇게 형태가 떠. 이렇게 한 장짜리 만들래 아니면은 2장짜리 만들래 3장짜리 만들래 어떤 거 할래 라고 있어요. 그러면 나 요거 할래. 그럼 요거 딱 선택하면 또 양식이 하나 생겨.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또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종이가 필요하면 홈에 가서 또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하나 더 클릭하면 또 양식이 또 생긴단 말이야. 빈 화면이.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지 말고 내가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 한 500장 있는데 그 500장을 한꺼번에 여기다 그냥 촥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뭐 없으면 말고 있어요. 해보니까 있더라고. 그러면 일일이 여기다 하나씩 지우고 또 넣고 귀찮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한꺼번에 사진을 가져와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좀 다음에 또 배워보도록 하고 미끼는 던져놨으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진을 우리가 이 사진을 딱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가져와서 봤더니 자,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위에 메뉴가 뭐가 바뀌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홈 삽입해 가서 우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하면 그림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서식이 뭐라 그랬어요? 꾸미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홈 탭에 가면 여기 홈 탭에 가면은 지금은 뭐 글자가 없지만 여기 글자 이렇게 글자 쓰는 단에 있으면 글꼴의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그림 서식으로 가간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그림에 관련된 꾸미는 기능이에요. 메뉴 구조를 대충 이해를 하셔야 빨라져요. 제가 예를 들어서 홈 탭에 가면 이 메뉴는 뭐고 삽입에 가서 이 메뉴는 뭐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꼬맹이들은 그런 거 안 배우고도 잘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은 더블 클릭 이걸 잘해요. 우리 어른들보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도 뭐가 나오고 그래요. 오른쪽 버튼 눌러도. 이런 구조 자체를 기억하시면 파워포인트에 관한 기능을 금방 배웁니다. 네. 자, 특히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림 스타일 한번 보실래요? 그림 스타일에 가서 클릭하면 클릭만 하잖아요. 이렇게 스타일을 클릭만 해보고 또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보세요. 이런 거 얘를 클릭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알아서 그림이 그렇게 바뀌어요. 동글뱅이 그림이 이렇게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도요. 여기 가서 이렇게 건들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고 바뀌었잖아. 이 그림도 여기 가서 이렇게 눌러주면 바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색도 있어요. 색 보실래요? 이렇게 색. 자, 칼라 사진 하나 제가 한번 장난해봐야지. 자, 여기 있어요. 튤립 그림을 제가 아까 여기 집어넣었는데 여기 색이라고 하는 데를 클릭해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깔을 막 꾸미시려면 포토샵 잘 배우셔야 되거든. 근데 파워포인트는요, 포토샵 같은 거 몰라도 그냥 이 안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색깔이 이렇게 보세요. 원래 튤립은 이 그림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이었는데 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잖아. 되게 편해요. 그리고 배경 색깔도 뺄 수도 있어요. 배경도. 배경 제거. 자, 보세요. 배경이 지워졌죠? 튤립에 이렇게 배경이 지워졌잖아요. 지워놨더니 안 이쁘네. 예. 그래서 요거를 배경 제거를 눌러가지고 이걸 이렇게 꾸밀 수도 있어요. 이만큼만 이렇게 해서 난 여기 있는 배경만 없애겠다라고 하면 배경이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되돌리면 되고. 예. 뭐 이런 기능 저런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얘를 코알라 그림을 좀 꾸미고 싶은데 여기 보면 수정도 있어. 수정은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고 색깔에 가면 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꾸밈 효과는 안 나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요런 모양 같은 거 이렇게 액자 같은 것도 막 돌릴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뭐를 이렇게 막 건들면은 변해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 많이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졌는데, 이제 아까 제가 그 뭐 어린 학생들 이야기를 이제 비교를 했지만은, 연령층이 올라가면, 특히 40대 이상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두려움이 앞서요. 근데 그 중에, 안 그러신 분도 있죠. 성격적으로 뭐 이렇게 도전 의식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막 눌러보면서 배워요.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은, 저는 성격이 내성적인데, 뭐 막 만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나가서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컴퓨터를 전공한 게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제 성격적으로 잘 맞아요. 제 하는 짓거리가 막 가만 못 있거든. 그럼 뭐 이래 뜯어보고 저래 뜯어보고 막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주 딱 적성에 맞는 직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좀 살펴봐야죠. 하나하나씩 살펴봐야지. 자, 파일에 가서 지금은 이제 양식, 샘플을 만들어서 샘플 안에다 우리 이제 바꿔본 거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만든 앨범을 형태를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테마를, 여기 테마라고 돼 있네. 테마를 불러올 거냐, 아니야, 그냥 빈 화면에다 내가 직접 할 거냐 하는 거를 선택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새 화면에다 놓고 하자 이거죠? 이렇게. 이제 화면이 싹 바뀌었지, 뭐, 이렇게. 그럼 아까 제가 안녕, 뭐 안양, 뭐 이런 거 이제 입력도 해봤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저 밑에 화면 구조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책에는 지금 대한외국어대학교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대한외국어대학교 뭐 일반 전형 모집 안내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3개월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의 맞게끔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프로젝트를. 아, 맞다. 나는 분식집을 운영하는데, 맞아. 우리 분식집 홍보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이제 사진 찍은 게 있으면 사진도 가져와서 꾸밀 줄 알아야 되고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3개월이 다 끝나서 여러분 가실 때 되면 여러분만의 어떤 뭐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금방 배워요. 이 책대로 한번 만들어 보죠. 제목란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제목란에다가 대한외국어대학교. 대한외국어대학교라고 쓰고, 부제목란에다가는 일반 전형 모집 안내라고 한번 써보죠. 뭐. 그러니까는 큰 제목이 있고 작은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큰 제목란에다가는 말 그대로 큰 제목을 쓰는 거예요. 저기 상가에 가보니까 미스터 김밥 뭐 이런 거 있던데. 예. 그럼 미스터 김밥 제목을 쓰고 밑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돼요. 뭐 맛있는 냠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뭐 가게가 있으면, 뭐 여러분 사업이 있으면 사업에 관련된 큰 제목을 쓰시고, 일반 회사 같으면 뭐 관리팀, 뭐 대리,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직함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아래다가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있어요. 이거를 머릿속에서 디자인을 하시면 어려워요. 머릿속에서 디자인을 하시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 이면지 같은 데 있으면 이면지에다 여러분이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아, 첫 화면은 그래 제목을 쓰고 밑에다 부제목을 쓰고, 두 번째는 목차를 만들고, 목차에는 뭐 글자의 크기, 글꼴 뭐 이런 건 안 따지더라도 무슨 목차가 들어갈지 글자는 써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목차에 대한 세부 설명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 위치. 그럼 가게 위치를 클릭하면 가게 위치가 지도로 나오든 약도로 나오든 뭐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종이에다 그려서 갖고 계시면 되게 편해요. 근데 이 책은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좀 위험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외국어 대학교에 입학생들을 모집하는 담당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빙의해야지 뭐 여기다. 그러면 이제 첫 화면은 우리 대학교에서 전형 모집을 합니다라고 이제 공개 제목을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종이잖아요. 이제 두 번째 종이에는 그러면 이제 입학 전형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우리는 모집 학과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입학하면은 장학금도 이렇게 많이 줍니다. 라고 하는 거를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종이가 없네. 그럼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새 슬라이드. 요 새 슬라이드 그림 말고 새 슬라이드 화살표 눌러보세요. 새 슬라이드 화살표 눌러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두 개를 그려볼까? 두 개? 하나를 쓸까? 두 개를 할까? 이 책에는 그 16페이지가 되는데 모집 학과 및 장학금 특전이라고 하는 내용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집 학과라는 항목도 써야 되고 장학금 특전이라는 내용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컨텐츠가 두 개로 나눠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컨텐츠를 두 개로. 그래서 책에는 비교라고 하는 슬라이드 구조를 클릭하라고 되어 있어요. 15페이지에 보시면 확인해 보세요. 제목 슬라이드는 보통 첫 장.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첫 장에 나오고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승전결 해가지고 뭐 어느 부분을 설명하겠다라고 하면 기 부분에다 또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 승에도 또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럴 때는 다 제목 슬라이드로 하고 알맹이들을 쓸 때는 제목 슬라이드 쓰지는 않아요. 자 일단 비교를 클릭해 볼 겁니다. 비교라는 슬라이드 하나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책에는 이렇게 써 있네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안에다가 모집 학과 및 장학금 특전이라고 써 있네요. 중간에 있는 제목에다가는 모집 학과라고 쓰고 오른쪽 중간에 있는 제목에다가는 또 장학금 특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모집 학과 안에다가는 이러이러한 학과가 있습니다 라고 또 써야 되고 장학금 특전 안에다가는 이러이러한 장학금을 줍니다 라고 또 써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학과가 한 50개야. 이것도 50개 못 넣죠. 너무 많아. 이 책에는 지금 4개 학과만 써놨으니까 망정이지 40개 학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구조가 아니지. 달라지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장학금 특전도 장학금이 한 100가지래.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한 장학금 외 뭐 한 100여 가지라고 이렇게 그냥 해주면 되지. 자세한 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러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학과에다가 뭐 영문학과, 뭐 법학과, 의학과 뭐 이런 거 쓸 거 아닙니까? 이 책에는 뭐 써 있네요. 언론, 홍보, 영상, 뭐 학과 이름이 이렇게 복잡해. 언론, 홍보, 영상학과도 있대네요. 예. 외교, 안보학과,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고 치고, 몇 글자 한번 써보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 특전에는 뭐래요? 뭐 성적 장학금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국가유공자, 당연히 국가유공자 장학금은 있겠지.
성적장학금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몇 개 한번 써봤어요 제가 이렇게. 근데 이제 한참 써놓고 보니까 아쉬운 게 있어요. 글자가 너무 작아. 그러다가 글자를 좀 크게 하고 싶어서 막 입력하다 말고 막 꾸미시면 안 돼요. 다 입력할 거야 봐. 100개고 50개고 슬라이드를 다 완성해 놓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글자가 작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 놓고 얘를 크게 하고 이렇게 크게 하고 얘도 이렇게 블럭 잡아서 이렇게 블럭 잡아서 얘도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슬라이드 가서 또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슬라이드가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100군데 가서 다 크게 작게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힘들지.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크게 작게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조 자체를 아예 그냥 통째로. 그게 편하지. 예. 근데 그거는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예요. 파워포인트 전반적인 개념을 안 배우는 사람은 하나씩 뜯어 고쳐. 근데 좀 배운 사람은 그래 맞다 한꺼번에 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걸 배워서 아니면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찾아가지고 또 배워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새 슬라이드가 하나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언론 홍보 영상학과에 관한 설명도 해줘야 되고 외교 안보학과에 관한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나온 정부 주요기관 5급 이상자에 대한 장학금 특전도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겠고 근데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건지 안 하는 건지는 여러분 입장에서 아니 여러분이 이제 관계자니까 관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아 요거는 넣어야겠다 요건 빼야겠다 이렇게 하겠지 가감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목인데 모집학과 및 장학금 특전이 제목인데 얘를 좀 꾸미고 싶거든. 아까 글자뿐만 아니라 색깔도 넣고 싶거든. 그럼 얘 따로 색깔 넣고 다음 화면 또 색깔 넣고 하지 말고 한꺼번에 색깔을 넣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보기라는 메뉴에 가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어요.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면은 여기서 한꺼번에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색깔을 막 꾸민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보세요. 잠깐만. 이렇게 노란색을 칠해버렸어요. 근데 요거 있죠. 여기. 예. 이 글자가 좀 작으니까는 제가 크게 했어요. 40. 얘도 글자 크기를 40으로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는 노란색 집어넣고 여기는 40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마스터를 빠져나올 겁니다. 그럼 보기 들어갔어. 그 다음에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 마스터. 세밀히 공부할 거니까 걱정 안 해주세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비교를 하나 더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알아서 그렇게 노랗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노랗고 얘는 빨갛게 하지는 않아요. 이 화면은 노랗게 만들고 저 화면은 파랗게 만들고 저 화면은 녹색으로 만들고 이러진 않습니다. 왜? 보는 사람이 되게 싫어해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색깔을 맞춰주고 글꼴의 크기도 맞춰주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꾸미는 공부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밍업 하듯이 공부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 여기 아까 제가 샘플 문서 알려드렸잖아요. 그 샘플 문서 여러분들이 댁에서 받아갖고 댁에도 좀 작업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은 댁에 가서 프로그램 좀 설치해 보시고 근데 파워포인트 2007 있으신 분 2007로 하세요. 대신에 2007하고 2013하고는 화면의 구조가 약간 달라요. 근데 전반적인 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뭐 제가 작업해 드리면 되니까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